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하나오션 하청 노사가 2024년 임단협 장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는 어제 저녁 사내협력업체협의회와 산업재해 은폐 금지, 휴업수당 지급 문구 명시 등 미합의 6개 조항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며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은 내일 고공농성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권익위 통보 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한 결과 이해충돌 위반 사례 9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감사기관이 경남도 의원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하거나 도의원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업무 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병국 경남도의원이 지분 36%를 보유했던 한 소방안전관리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경남교육청 산하기관들과 20여 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액수로는 약 5천만 원 상당. 공직자와 가족 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장 의원은 문제가 되자 해당 업체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이 되고부터 사실상 회사에 안 나가거든요. 평상시에 아무도 있는 업체가 없고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거고. 또 경남교육청 산하기관들이 경남도 의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꽃집, 빵집 등에서 수십 차례 걸쳐 업무 추진비를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해충돌 위반 사례는 약 90여 건에 이릅니다. 기관 23곳에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처분은 없었습니다. 재임식이라든지 직원 전체 간담회를 할 경우에 행위 주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기관에다가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경남교육청은 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하고 청문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부실한 전시 내용과 자문위원 선정의 문제로 개관하기도 전에 지역사회에 파장을 빚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정식 개관도 미뤄질 처지입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오는 29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임시 개관에 나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1960년 3.15 의거 당시 실종됐다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바다에서 발견된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 부근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에 지어지고도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 없어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김주열 열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제대로 전시되지 않은 건 물론 1950년 마산에서 있었던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3.15 의거와 관련해 부정선거로 물러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정식 개관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독재자들이 숨기고 지르고 했던 이 불행한 역사를 이곳에서 기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을 온전한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주적 투쟁에 대한 역사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전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김민하 남재욱 창원시 의원이 추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하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데다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 당시 추모 공간 조성을 반대했고 여러 군데 영령들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남 의원은 계엄 옹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반민주, 친독재 세력들이잖아요. 창원시는 개관식 연기를 고민하는 한편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검토해 전시 내용을 바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논란이 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운영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추천 당사자인 손태화 창원시 의회 의장이 위촉 철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태화 의장은 논평을 통해 추천한 시의원 2명 모두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혀 정치권 등 일부에서 제기된 위촉 철회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걸로 해석됩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약 5천만 원의 불법 자금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 돈을 제공한 선거 캠프 관계자를 KBS 취재진이 직접 만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0총선에서 경남 창원진의 선거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 당시 이 의원 선거 캠프 상황실장이던 배모 씨가 작성한 선거비용 사용 내역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600만 원부터 캠프 직원들 수고비, 유세를 도와준 연예인 사례비까지 17명에게 모두 4,970만 원이 지급됐다고 적혔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고 배 씨 본인과 가족, 지인 계좌 등을 통한 이른바 돈 세탁을 거쳐 모두 현금으로 전달됐습니다. 35년 뒤 접수하고 그동안에 이제 고생했으니까. 수고비로. 네. 배 씨는 KBS 취재진에게 이 의원의 부탁으로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공식 선거자금을 저보고 좀 대신해달라고 하고 불법 선거자금이죠. 사용 내역도 이 의원과 상의했다는 게 배 씨 주장입니다. 얼마 주고 이제 수시로 이야기를 했고 모친 어머니 집 앞 주차장에서 사용 내역서 다 적어가지고. 배 씨는 이 의원이 선거 뒤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안 지켰고 소송을 제기한 뒤에야 이 의원 측이 취하 조건으로 이자를 포함한 5,500만 원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배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경남도 선관위가 이 의원과 배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지금 그대로 이전한다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해양 관련 핵심 산업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능과 위상을 강화한 통합해수부가 이전해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산업의 주무부처는 어디일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해양플랜트와 해양에너지 역시 산업부 소관입니다. 해양물류는 국토교통부가, 해양레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습니다. 또 국립해상공원은 환경부 담당입니다. 이 업무 모두 바다라는 공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핵심 산업이 흩어지다 보니 해수부는 국가 예산의 1% 미만을 쓰는 소규모 부처에 머무는 상황. 이대로 부산에 이전한다면 파급 효과도 제한적입니다. 이번에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공간 개념으로 해양수산부보다는 무슨 예를 들어서 해양경제부나 해양산업부 정도로 해서 순수한 이제 경제부처로 거듭나고. 또 세종에 있는 해양심판원과 서울에 있는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옮겨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해심은 이 관계는 해서법적 관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환경공단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양종합과학기술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와야 된다. 해수부 2차 관제를 도입하자는 정책 제안도 나옵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 이런 부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또 현재 기능이 다소 약화된 수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수산 기능을 담당할 차관 신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덩치를 키운 통합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길 때 해양강국, 해양수도 부산 실현이라는 이전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마치 한여름에 접어든 듯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와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는데요. 오늘 창녕과 밀양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 지도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경남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4도, 거제가 2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0도, 함안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3도, 함양이 24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하동과 산청이 32도, 합천 3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금요일부터 경남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호우경보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통영해경이 통영욕지도 인근 해역에 위험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만들어 어민과 관광객들에게 배포합니다. 해경은 최근 욕지도 인근에서 선박 좌초가 잇따르자 직접 수중 지형을 측정해 위험 등급을 매기고 사고 때 구조 방법 등을 담은 책자와 QR코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씨는 오는 21일 새벽 5시부터 1시간 동안 대동 화명대교의 오래된 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해 부산 북구 화명동 방면 진입도로 통행을 제한합니다. 김해 씨는 해당 시간대에 부산 북구 화명동 방향 차량은 인근 구포대교로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남 대표도서관이 오는 20일부터 8월까지 함께 읽어요 2025 경남의 책 독후감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선 지난 3월 경남의 책으로 뽑힌 나의 돈키호테와 언제나 다정죽집, 참 좋았더라를 읽고 쓴 감상문을 경남 대표도서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되고 수상작은 오는 9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제와 사천, 창원의 해수욕장이 다음 달 4일과 5일 잇따라 개장합니다. 사천 남일대와 창원 광암해수욕장은 다음 달 4일, 거제 구조라와 농소 등 16곳은 다음 달 5일 개방되며 남해와 통영 지역 해수욕장 개장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경남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경남의 학계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7개 분과위원회와 기획위원 5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에는 김경수 당시 김해을 의원과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활동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